유튜브를 보고 에스프레소 추출을 아무리 따라해봐도 난 도저히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다가 막 헤매고 지치고 깨지고 이런 분들이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이제는 에스프레소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탱커 아부대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에 입문하시는 분들 위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제 홈카페에 입문하시는 분들 에스프레소 추출을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이제 더 이상 핸드드립이 아니라 에스프레소 추출해 볼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서 나는 아무리 유튜브 영상을 보고 따라해도 저는 그런 에스프레소가 나오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댓글을 많이 남기시죠. 저는 아무리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봐도 아무리 영상을 보고 따라해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 하나만 딱 보시면 더 이상은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아무리 나는 영상을 보고 따라해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요,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되던가요? 아무리 해봤니? 정말 아무리 추출을 해도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 많이 해봤냐는 거야. 너 추출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 말이야. 너 과연 몇 번 추출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나 그게 먼저 궁금해. 막 한 번, 두 번 해봤더니 안 되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10번, 20번, 30번 해봐도 안 될 때 써야 되는 말 아닐까? 대부분 아마 한 두어 번 해봤더니 안 돼가지고 생각보다 귀찮고 안 되는데 막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무리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쉽게 쓰는 것이 아니야. 자, 그러면 잔소리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무튼 간에 요거는 아부대장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쓴소리를 통해 가지고 약간 채찍질 해가지고 고든 렌즈처럼 아주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바리스타의 퀴즈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잔소리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제 진짜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농담 안 하고 진짜 여러분들의 그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스입니다. 가스죠, 가스. 원두 안에 들어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산화탄소예요. 이 이산화탄소, 이 가스를 통해 가지고 저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펌프로 인한 압력이 이 저항이 걸리면서 추출이 뻑뻑뻑뻑 하고 걸리는 거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크레마, 황금빛 크레마. 뭐 물론 이게 황금빛일 수도 있고 약간 노란빛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월넛 색상이라고도 하죠. 다양한 컬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크레마가 나와야 돼요. 크레마가. 이 크레마가 나오지 않고 그 있잖아, 끔은 물. 이 끔은 물이 나오면 그건 에스프레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막 유튜브 따라해봤는데 뭐 시꺼먼 물 나오는데 막 와 에스프레소 잘 나온다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에스프레소가 아니에요. 크레마가 이렇게 거품 같으면서도 아주 부드러운 그런 크레마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내 추출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 크레마를 만들어내면서 정상적인 에스프레소를 뽑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스다. 가스. 그러니까 가스가 없는 원두를 사용하시면 일단은 조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첫 번째는 가스가 있는 신선한 원두가 첫 번째입니다. 이런 신선한 원두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마트 가서 사면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사도 신선한 원두가 가끔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유통 경로가 워낙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막 이렇게 좀 오래된 원두들이 마트에는 많이 있으니까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마트 원두를 사는 것은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신선한 원두는 아브람 커피처럼 로스팅을 갓 볶아가지고 뭐 당일 배송 또는 뭐 하루 이틀 상간에 배송을 해드리는 이런 업체를 통해서 원두를 구매하시면 로스팅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제조 날짜, 로스팅 날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 달 미만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포장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막 질소 포장을 한다거나 진공 포장을 한다거나 하면 좀 더 보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포장을 했을 때 한 달 미만이면은 가스가 일단은 나쁘진 않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황금빛 크레마가 나오려면 3주가 넘어가면 안 돼요. 3주부터 진짜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리고 이 가스가요, 따뜻한 곳에 두게 되면 더 빨리 휘발하기 때문에 제가 3주라고 맥시멈 말씀드렸지만 사실 따뜻한데 하루만 두면 가스가 거의 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신선한 원두가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미리 갈아둔 원두를 사용하시면 크레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것과 약간 연관성이 있어요. 가스가 있어야지 크레마를 볼 수가 있는데 커피를 갈아버리게 되면은 공기랑 접촉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가스가 빨리 휘발해버립니다.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분쇄를 해놓고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면은 크레마를 볼 가능성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에스프레소 추출하실 때는 그라인더를 같이 사셔야 됩니다.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는데 에스프레소 머신은 한 10만 원 언저리니까 그냥 이 정도 사면 되겠다 했는데 그라인더가 20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라인더가 없이는 그 영상에서 보시던 것처럼 카페 퀄리티 에스프레소 나오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라인더가 두 번째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어떤 그라인더든지 다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에스프레소 분쇄가 되는 그라인더여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라인더이기는 한데 이 그라인더의 성능이 에스프레소를 분쇄할 수 없는 성능이라면 저항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가스 때문에 에스프레소가 나오는 것도 맞는데 이 분쇄도가 가늘어져 가지고 걸리는 저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스프레소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가는 분쇄도가 나와야 되는데 저렴한 그라인더들 중에는 에스프레소 분쇄도가 안 나오는 그라인더들이 많습니다. 핸드밀이라고 그러죠. 손으로 돌리는 그라인더 중에는 에스프레소가 안 되는 그라인더가 정말 많고요. 일단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하면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 중에 리뷰했던 그라인더들은 에스프레소가 된다 안 된다 제가 리뷰에서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그라인더를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바스켓이에요. 저희가 카페에서 사용하는 바스켓은 싱글월 바스켓이라고 합니다. 싱글월. 바닥면이 한 겹으로 되어 있는 바스켓을 써야 되는데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바스켓이 있어요. 가정용에만 있습니다. 업소용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고요. 가정용 머신에는 듀얼월 바스켓이라 그래가지고 필터가 한 겹 있고 밑에 한 겹이 더 있는데 바늘 구멍이 딱 뚫려 있는 바스켓이 있습니다. 이런 바스켓은 저항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가짜 크레마라고 그러죠. 뻥 크레마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항값을 일부러 높여줘서 혹시나 가스가 없는 온도를 사용하더라도 그래도 에스프레소가 먹을 만하게 추출될 수 있는 저항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스켓이 듀얼월 바스켓인데 이게 이제 가정용에서 이런 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서는 이제 그라인더까지 구비를 못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갈아달라고 한다거나 아예 원두를 구매하실 때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분쇄된 원두를 사가지고 사용을 하시니까 이런 원두들은 아까 배웠죠. 가스가 없으니까 크레마를 볼 수도 없고 저항도 안 걸리니까 막 채널링 엉망진창인 끔은 물을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원두들을 사용해서도 에스프레소 추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듀얼월 바스켓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라인더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듀얼월 바스켓을 써서도 추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에스프레소 비스무리한 거를 맹글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싱글월 바스켓 그냥 필터로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바스켓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타필터 안에 있는 바스켓을 뽑아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구멍이 송송송송송송 뚫려 있다면 이거는 싱글월 바스켓이 맞아요. 근데 바스켓 아랫면을 딱 봤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구멍이 송송송 나 있지 않고 가운데 바늘 구멍이 하나가 딱 있다. 이러면은 그건 듀얼월 바스켓이에요. 자, 듀얼월 바스켓은 일단은 안 됩니다. 네, 그래야지 카페 퀄리티의 그런 진짜 에스프레소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 꿀팁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라인더가 없고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갈아달라고 원두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듀얼월 바스켓을 이용해서 에스프레소 비슷한 걸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원리냐면 가스가 빠져나가니까 저항이 안 걸리겠죠. 저항이 안 걸리니까 채널링이 막 나겠죠. 그래서 채널링이 걸리지 않게 그래도 저항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듀얼월, 벽을 두 겹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항을 걸어주는 원리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채널링은 좀 줄어들어요. 물론 이제 싱글월 바스켓으로 해가지고 정상 추출되는 것보다는 좀 아쉽겠지만은 채널링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맛에 있어서는 에스프레소 비슷한 맛이 나요. 밸런스가 나오게 됩니다. 미리 분쇄된 원두로 듀얼월 바스켓을 사용하면 뭔가 에스프레소 비슷한 밸런스의 맛은 나오겠지만은 크레마는 제대로 된 크레마가 아니라 이제 그 바늘 구멍에서 쏘아져 나오는 그 뻥 크레마가 나오겠죠. 이 뻥 크레마는 약간 거품 느낌의 크레마인데 약간 캡슐 머신에서 나오는 것처럼 약간 거품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크레마를 대신할 만한 거품이 나오고 커피의 맛은 에스프레소에 제 생각에는 한 60% 70% 버금가는 밸런스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라인더가 정 없으신 분들은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갈아와가지고 아니면 아브라함 커피에도 전화해서 원두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갈아주세요 하면은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갈아드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뻥 크레마가 있는 저 듀얼월 바스켓에다가 담아서 사용하시면은 그나마 비스무리한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문을 해보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한 끔은 물에서 에스프레소로 탈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고 다들 에스프레소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커피에 대해서 재미있는 내용들, 유익한 내용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로 많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